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2학년도 유신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5 퍼뮤테이션 3 값을 구해달라. 서로 다른 5개 해서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리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뭐 5개가 있으니까요. 오늘 가지수가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련 학습되어 있는지 뭐 기호 사용법을 좀 알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물 가볍게 60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반드시 공부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1대1 대응인 함수 f가 모든 실수 x에서 다음 식을 좀 만족시킵니다. 이때 이제 f 역함수의 5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갈 수 있을 때는 이제 a입니다 라고 해주면 이제 a를 대입하면 5다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식 자체는 2x 플러스 3 결과가 x 마이너스 2 처리되는데 나온 결과가 이제 5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 값이 5입니다 라고 해주면 x 값은 7이 되겠고요. 주어진 식에 7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2, 7이 14에다가 1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17 계산 결과 5입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뭐 a 값은 당연히 17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역함수 이건 식 나온다고 해서 항상 역함수 구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역함수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다. 이런 사실들 우리가 좀 잘 학습해둬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7개의 숫자 1, 2, 3, 4, 5, 6, 7이 있습니다.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가지고 쭉 나열을 하는데 가운데에 놓인 카드가 5란 얘기는 뭐 이미 5를 좀 이렇게 뽑아놓고 나열해 가면 되겠죠. 그럼 5를 좀 제외하고 나머지 개수가 6가지니까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 그 다음에는 5가지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면 되겠죠. 이곳에 각각 올 수 있는 가지수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30가지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순열에 대한 뭐 기본 개념들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중에서 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입해주는 숫자가 커지면 나온 결과도 점점 커져야 되겠다. 뭐 증가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증가함수. 그렇게 되면 뭐 겹치는 숫자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쪽에 공역에서 치역이 될 원소 3개를 좀 골라야 되겠죠. 6개에서 3개를 원소를 딱 고르게 되면은 크기 순서가 좀 정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2, 5, 6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1, 2, 3에 대응하는 수가 이제 2, 5, 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순서는 이미 좀 다 정해지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렇게 좀 선택만 하면 되는 그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6 곱하기 5 곱하기 4 처리해 주겠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좀 나누게 해주는 거니까 5, 4, 20입니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 가장 대표적인 뭐 조합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조합의 대표적인 예 증가함수 혹은 뭐 감소함수가 되는 그런 문제 패턴 4번 문제인데 그 아이디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는 1,1을 지나고 두 정무선 중 하나가 y는 3이다 되겠습니다. 역함수에 대해서 다음 값을 계산한다. 다음 정보가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 해볼까요? f1은 1이다라는 정보가 있는 거고 점근선에 y는 3 있는 거겠고 마지막에 주어진 정보는 f2를 대입해주면 0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제일 먼저 좀 y는 3 이거부터 쓰겠습니다. 정무선 y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나누기 할 때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거니까 a 이렇게 쳐있는데 이게 3이니까 a 값이 좀 가볍게 얻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는 f2를 좀 대입해야 되겠죠.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분자에서 지금 3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0되는 이 좌표로 되는 거니까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해서 b 값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x 플러스 c 분의 3x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이때 이제 좀 1을 좀 대입해주면 c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얼마다? 1이다 라고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c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c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고 c 플러스 1인데 c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처리되니까 C값은 좀 마이너스 4 이렇게 결과 얻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F5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fx식을 좀 최종적으로 쓰게 되면은 x-4분의 3x-6 처리되겠고 이때 이제 F5를 구하게 되면 분모가 1 되겠고 우선 15에서 빼기 6을 해주는 거니까 정답 9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정보들이 이제 골고루 나왔는데 뭐 점근선 당연히 좀 처리해야 될 그런 항목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풀어간다는 사실들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좌표 대입은 뭐 그냥 해주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역함수 특히 역함수에서 이렇게 좀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정근선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철저하게 학습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을 차례로 A, B라고 하겠습니다. 어이쿠, A,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직선하고 이제 만난다라고 했는데, 뭐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를 결국은 풀어달라는 얘기는 뭐 점과 직선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는 거죠. 직선 거리, 요 거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라는 직선이 좀 있는데, 중심 좌표가 이제 a, b에서부터 열심히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뭐 거리를 이렇게 구했을 때 반지름보다 좀 작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이렇게 처해주면 되겠고,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반지름이 2가 되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10, 이게 곱하면 10인데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니까 10 마이너스 10에서 범위 표시해 가면 되는 내용. 결국 3a 플러스 4b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얼마죠?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a, b들은 뭐 자연수를 좀 대입해 주니까 0보다 큰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20보다 작은 부분들을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b 값이 1이다 라면 뭐 3a 부분들은 16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 2, 3, 4, 5 이렇게 해서 5개가 되겠죠. b 값이 2가 되게 되면 3a는 뭐 8을 빼니까 12보다 작다는 거네요. 그럼 1, 2, 3, 4 4개가 되겠고, b 값이 3이 되게 되면 3a는 10이니까 8 이렇게 되니까 1, 2, 그럼 3이 안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b 값이 4가 되게 되면 16이니까 3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한 개 이렇게 처리해서 개수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5가 되게 되면 뭐 20이 되는 거니까 a 자연수는 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5, 4, 9에다가 12, 전체 가지수는 12개입니다 하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좀 요 내용이죠. 이걸 좀 딱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놓은 요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하는데 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수가 됐을 때 이제 개수가 큰 거를 좀 기준으로 해서 처리해가는 것이 이렇게 풀이 횟수를 좀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해가지고 경우의 수 이제 카운팅할 때 조금 이제 시간 절약해가는 방법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써 먹어야 되겠습니다. 좀 잘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0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합성함수 결과가 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g에다가 fx는 2x 플러스 1을 좀 이렇게 대입한 결과가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뭐 g라는 함수 좀 알려면요, 2x 플러스 1 이런 부분을 t로 치환해서 x 값은 2분의 t 마이너스 이렇게 좀 대입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gt 이렇게 좀 해서 와면 되죠. 2분의 이제 t 마이너스 1의 제곱 4배의 2분의 t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gt라는 함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곱할 때 이건 소거되는 거니까요. 이건 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처리되면 되겠고, 약분하면서 2가 되는 거니까 2t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t제곱에다가 그럼 지금 얼마가요?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가 좀 매우 중간에 이제 없어져서 간단해지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좀 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부분에서 뭐 역함수에 뭐 7 구하라고 되는데 모르면 뭐 k라고 해주고 gk는 7입니다. 이걸 좀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k제곱 플러스 3은 7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4에다가 k제곱은 4가 되는 거니까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문제가 뭐 0보다 큰 곳에서 정의됐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k값은 2입니다 라고 해서 최종 답을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성함수 형태 모양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좀 치환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함수식을 좀 알아가는 이 절차죠. 이 과정 자체가 풀의 좀 핵심적인 요소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검토해가면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4부터 6까지에서 정의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실수 K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그래프를 좀 잘 그려가면 되는 거겠죠. 정근선 X값이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할 때 아이고 이게 좀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아래쪽인데요.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다가 아직도 플러스 2가 남았으니까 4분면 자체는 뭐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자체가 또 4부터니까요. 주어진 시기에 좀 결국 4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4를 대입해주면 2분의 4 마이너스 8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에서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4일 때 4일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또 6을 좀 대입해 가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좀 6, 그럼 6을 대입해주면은 4분의 6이 마이너스 6 이렇게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형태로 좀 좌표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일부분을 좀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돼 있는데, 이때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만나야 되겠다. 근데 이 그래프라는 것은 뭐 루트 2 루트 x 이렇게 된 그래프니까 1사분면 가는 그래프죠. 이거 좀 평행이동에서 좀 가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낮아지냐. 근데 최대값이니까요. 이거 좀 조금만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위쪽을 이렇게 좀 지날 때, 그럼 더 내려가서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이건 뭐 더 작은 값이니까 위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즉 4, 마이너스를 지납니다. 이게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4 더하기 K가 되겠죠. K는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K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주어진 부분들 얼마나 좀 그래프를 잘 그려서 문제의 뜻을 파악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요소. 지금 정의역 부분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프의 일부분만 좀 사용할 거거든요. 일부분 좀 사용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인지, 그 다음에 또 무리함수 역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 K 평행이동하는 거니까요. 얼마만큼 좀 평행이동하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평상시에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좀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9번 시작합니다. 집합 A 원소가 좀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들을 좀 열심히 만들겠다. 이때 이제 모든 원소의 좀 합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소 3개짜리 좀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1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 집합을 만들려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6개의 원소들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골라서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라는 것은 뭐 1이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가 이만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바로 이제 요 내용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원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한 횟수가 3, 5, 15, 15번 좀 사용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이런 값들이 이제 전부 다 15번씩 사용됩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좀 짝을 이루게 되게 되면, 이렇게 좀 짝을 이뤄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 되는가요? 8만 계산되는 거죠. 그럼 이제 38, 24에다가 28 이렇게 계산해주고 15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될 것 같습니다. 그럼 280에다가 또 140을 좀 이렇게 더하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300에 420이 되는 거예요. 정답을 420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맨 처음에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과연 몇 번이나 사용될까 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전체적인 연산을 좀 해갈 수 있는 그런 틀이니까,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과정 조금 이제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이제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역함수 구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함수는 항상 y는 이퀄 x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y는 이퀄 x로 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갈 때, 이게 이제 일단 x축으로 이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y로 좀 평행이동 얼마만큼 해내느냐, 그런 얘기인데, y가 평행이동 안 되고 그렇게 그려가지고 한 점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행이동에서 이제 얼마만큼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내려와서부터 그려져 가게 되면 2점이 되겠고, 평행이동 더해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내려가서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는 좀 클 때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k 값이 이렇게 작은 값보다는 좀 커야 되겠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이거보다 좀 작거나 같은 이런 부분에서 2개를 갖겠다, 이렇게 좀 답 모양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벌써 b 값이 이제 마이너스 3이라는 부분들 구해놓고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값을 좀 구해 가려면 우리가 이제 연산을 좀 해야 되겠죠. 루트 2x 플러스 6하고 k는 이항식해서 x 마이너스 k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양변쪽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kx, 이것도 이항식이가 되겠죠. k 플러스 1x 처리가 되겠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해서 계산될 것 같습니다. 판별식을 좀 열심히 알아봐야 되겠죠.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빼기 k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k제곱은 사라지고 2k 플러스 7 이꼴 제로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이런 값들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13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3 해서 답을 처리해 갈 수 있겠습니다. 역함수하고의 관계, y는 이꼴 x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풀겠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래프하고 역함수가 이제 두 점에서 y는 이꼴 x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을 좀 상상해야 돼가는 그런 내용. y는 이꼴 x 쭉 그려놓고. 근데 이게 직선이 고정돼 있으니까요. 이제 이 무리함수 자체를 좀 이렇게 좀 평이동을 통해 가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금만 좀 상상력을 좀 발동하고 평상시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조금 돼 있다면 자연스럽게 풀이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A, B 두 팀을 포함한 7개 팀이 참가하는 교내 축구 대회가 그림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합니다. 결승전에서 만나야 되겠다. 대진표를 작성하겠다. 결승전에서 만나야 되니까 한쪽 팀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두 가지 해서 뭐 A팀이 이쪽으로 와 있고 B팀이 이쪽 간 걸 해주게 되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 두 팀이 더 필요한 거니까요. 그럼 5개의 팀이죠. 5개의 팀에서 두 팀을 골라서 세 팀이 정해지게 되면 이제 부전승 팀이 이제 과연 어느 팀이냐가 이제 결정적인 거죠. 그럼 곱하기 3 해주면 나머지 두 팀 자동으로 해서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4팀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B 팀이 이제 어딘가에 배치되더라도 결국은 다 상황이 좀 똑같아지는 거니까 나머지 3팀 중에서 B 팀하고 이제 겨룰 팀만 좀 이렇게 하나를 좀 골라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0 그다음에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20에다가 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180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결승전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결승전에서 좌우로 일단 A, B를 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왔을 때 두 팀이 필요한 거니까 두 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부전승 팀 중 부전승 팀 이제 선택하는 과지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B 팀하고 어느 팀이 경기하느냐 이런 것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좀 나눠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연산. 주어진 상황 자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맞는 경우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문제하고 풀이하고 연결시켜가는 과정들 꼼꼼하게 잘 챙겨가면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유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 X의 부분집합 중에서 두 부분집합 A를 선택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들이 각각 주어져 있고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럼 A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B집합이 한 개 가질 때, 두 개 가질 때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한 개일 때 또 개수 종류가 또 두 종류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이런 건 여사건을 이용해서 교집합이 공집합 되는 경우를 좀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A집합 원소 두 개가 되는 것은 8 컨비네이션 2에서 선택하면 되겠고요. B집합도 8 컨비네이션 4에서 전체에서 그냥 쭉 집합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반대되는 경우 좀 문제의 조건에 어긋나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요. A집합 8개 원소 고르고 B집합은 이제 교집합이 안 생기는 거니까 2개 빼면 이제 6개죠. 6개에서 4개를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 이거를 좀 이렇게 제외하면 될 것 같습니다. 8 컨비네이션 2가 공통에다가 8 컨비네이션 4 마이너스 6 컨비네이션 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요. 4, 7, 28 처리해 주겠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8, 7, 6, 5 여기도 공통 처리해야 되나요? 6, 5, 4, 3 해주고 나누기 4, 3, 2, 1 이렇게 처리가 들어가는데 6, 5 공통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8, 7 곱하기 그 다음에 6, 5도 곱하기죠. 빼기 4 곱하기 3 나누기 4, 3, 2, 1 이렇게 처리되는데 4는 좀 이렇게 좀 공통으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 2 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2, 3은 6 이렇게 약분하면 되는가요? 되겠죠? 그럼 여기가 14에서 여기는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11이 되는가요? 그러면 11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이제 55 해서 계산 결과를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5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58, 40에다가 2, 5, 10, 14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면은 또 1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되니까 1540입니다라고 해서 가질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1542번 정답이 되는 경우 마지막은 열심히 연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2개를 갖고 또 4개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A집합이 원소를 이렇게 되는데 B집합이 요걸 가지고 있을 때 요걸 가지고 있을 때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처리해야 될 가지수가 좀 많으니까 아예 이제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낸 부분들 이런 거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점은 원 위에 있거나 원 저 내부에 있습니다. 정수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반지름이 2인 원을 좀 열심히 좀 그려서 점들을 좀 잘
체킹을 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체킹되겠고 이렇게 체킹되겠고 1,1들이 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좀 체킹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직선상에 있는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좀 선들을 그어서 좀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곳에 이제 점들이 있는 거죠. 됐습니다. 점이 4개, 8개에다가 13개의 점이 있는 거죠. 13개의 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뭐 사각형을 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전체는 13개의 점에서 이제 4점을 좀 선택하면 사각형을 좀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를 좀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좀 5개의 점에서 4개의 점을 고른다면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로 세로 있으니까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빼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지금 막 열심히 구한 이런 곳에서 3개의 점을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안 되겠죠. 3개의 점을 선택하고 그러면은 5개의 점을 빼고 나니까 8개의 점이 남았죠. 8개의 점에서 다른 점 하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좀 3개를 고르고 다른 데서 이렇게 하나 고른다 해서 사각형이 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걸 또 2번 또 빼야 되는 이런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3개의 점에서 또 3개의 점 선택하는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걸 좀 잘 카운팅해야 되는데 그럼 3개의 점을 선택하게 되면 10개의 점에서 또 하나 고르는 경우를 좀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선이 또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3개 있겠고, 넷, 다섯, 여섯 있겠고, 그 다음에 7, 8, 9, 10개가 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호호, 무지개 많은 거죠? 여기 가운데 좀 4개 부분들이 있는 거였고, 아이고, 그럼 이런 거 10번을 좀 빼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3, 12, 11, 10에다가 4, 3, 2, 1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게 12가 소거되고 여기가 이제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55 곱하기 13 이렇게 처리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5, 3, 15에다가 165에다가 5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600에 715가 되는 거죠. 715가 되겠고, 위에 계산은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5에다가 5, 2,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10이죠. 그 다음에 2, 8이 16 이렇게 되니까 160을 좀 빼주면 되겠고, 여기는 10 곱하기 10 해서 또 100을 좀 소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15에다가, 그 다음에는 200, 그럼 270을 좀 빼는 건가요? 270을 좀 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에 4 처리되겠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6에서 그러니까 445가 되는 거죠. 445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 점들이 좀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무지무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 전체는 뭐 무리 없이 구해가는데 5개의 점에서 4개 선택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제 2개 있으니까 좀 빼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곳에서 좀 3점을 좀 선택한 다음에 다른 곳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부분도 좀 빼야 된다는 사실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아이고 3개를 좀 선택하고 나머지는 한 점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인데 이런 선들이 좀 많습니다. 2, 3개. 4, 5, 6, 그 다음에 7, 8, 9, 우리 이제 10가지나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좀 처리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이제 좌표 평면에서 점 있을 때 이렇게 조금 특히 뭐 기울기라든지 그래도 지금은 점 개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심하게 겹치는 건 아닌데 뭐 기울기가 조금 더 뭐 좀 더 색다른 것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점 개수가 늘어날 때 조금 더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잘 다지는 뭐 그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4번입니다. 함수 fx수 그래프 2차 함수 무리함수. 이게 서로 뭐 그래프 핀족들 뭐 거의 같은 모양이죠. 개수가 또 1씩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으로 둘러싸인 3개의 영역 중에서 가장 큰 것부터 S1, 2, 3라고 하겠다.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영역인지 좀 조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 좀 그려야 되겠고 축이 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간에 뭐 1,1이지 원의 중심 좌표가 이제 1,0 되는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x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좀 그려져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도 이게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S1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크게 S1이 되겠고 여기가 S2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좁은 부분들이 S3 이렇게 돼가는 그런 넓이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S3 넓이 자체가 조금 불편한데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여기 이제 원 밖의 점 이런 데를 이제 S4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S4는 좀 계산이 되죠. 뭐 사각형 넓이 정사각형 게 1 빼기 원 넓이가 파인데 4분의 파 이렇게 처리해서 S4 넓이를 좀 구해가게 되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2차 함수 그래프 밖의 부분이죠.
이 바깥쪽 영역 부분에 S3, S4를 좀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뭐 바깥쪽 부분이니까 여기 이런 형태 되면 S3, S4 이런 형태를 통해서 S2, S3, S4 이렇게 좀 더하게 되면 원 넓이니까 더 4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S2 더하기 S3 넓이는 4분의 파이에서 빼기 S4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S4 넓이가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빼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호가 바뀌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해서 넓이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S1 넓이부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S1 넓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S1 넓이 일단은 뭐 S2, S3를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더하게 하게 되게 되면 원 넓이가 돼야 되니까 원 넓이는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S1은 파이에서 S1, 2, S3 이렇게 좀 빼주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런 넓이 부분들은 위에 좀 나와 있는 거니까 파이에서 빼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2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S1에서 또 S2 더하기 S3 아이고 그럼 뭐 2배에서 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1에서 또 빼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했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일단은 뭐 문제 자체에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쓱 좀 그려가는 그런 요소들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좀 원을 좀 이렇게 좀 그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2차 함수 그리고 그다음에 무리함수 이렇게 좀 그려가는데 이 2차 함수고 무리함수고 그래프 휜 정도 부분들이 좀 똑같아서 지금 이 2차 함수 바깥쪽에 이제 S3, S4까지 좀 더하는데 여기 두 개 더하기 한 부분들이 이제 요쪽 넓이하고 좀 같아져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을 밝혀내고 그다음에 S4 넓이 자체가 이제 원 바퀴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그나마 유일하게 좀 그래프를 좀 넓이를 좀 쉽게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좀 넓이들을 좀 처리해 갔는지 이런 걸 좀 살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여학생 A, B를 포함한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공연을 관람하려고 합니다. 자, 앞자리가 있는데 남학생 3명은 모두 앞줄 또는 모두 뒷줄에 앉고 AB를 또 이웃하게 앉아야 되는데요. 이건 조건들이 많습니다. 일단 남학생 위치가 좀 어디냐가 매우 중요하죠. 3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남학생이 앞줄에 이렇게 있겠다 그렇게 되게 되면 세 자리를 좀 차지하게 되면 AB가 좀 이웃해야 되는데 AB는 뭐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학생이 일단 앞쪽에 앉는다라고 좀 해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이제 앞줄에 앉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를 앉히면 되는데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4가지 종류가 있겠죠. 4가지 종류인데 둘이 또 자리 바꾸면서 이웃하면 앉으면 되겠고 그러면 3명에 5명이 앉게 되게 되면 4자리가 좀 남는 건가요? 그 4자리에다가 나머지 여학생 2명이 좀 앉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특별한 규칙이 없으니까 나머지 여학생 이거 이제 AB 앉는 경우 남자 앉는 경우 그다음 이제 나머지 여학생 이렇게 앉는 경우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남학생이 뒷줄에 앉는다라고 해주면 뒷줄은 이제 5짝이니까 AB 자체가 또 뒤에 앉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럼 이제 AB가 뒤에 앉는다면 4 곱하기 2 자리 바꿔서 AB를 좀 먼저 앉히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리가 좀 3자리밖에 안 남거든요. 그럼 3자리에 앉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남학생들을 앉히면 되겠고 여학생은 여전히 4 곱하기 3에서 앉히면 되겠습니다. 근데 AB가 만약에 이제 앞줄에 앉는다면 그러면 앞줄에 할 때는 1가지, 2가지,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3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뒤에 앉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리가 5개 있으니까 5, 4, 3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거죠. 어이쿠. 좀 이게 둘로 좀 나눠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럼 나머지 여학생은 4 곱하기 3에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좀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4 곱하기 3 공통 있고 공통을 좀 처리해서 현명하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4 곱하기 3들이 또 보입니까? 4 곱하기 3, 4 곱하기 3, 4 곱하기 3 이렇게 보이게 되면 12, 12 해서 144를 먼저 일단 공통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그럼 얼마가 남았습니까? 여기는 16 이 정도 남는 것 같고 여기는 4가 남겠고 여기는 얼마가 되니까 30이 되는가요? 6, 5,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나마 좀 계산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이니까 뭐 5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5, 4, 20, 5, 4, 20 하면서 2 처리하면 되고 5, 1은 5, 7 이래서 7200입니다. 아이고, 가위수 엄청 많은데요. 7200입니다. 라고 가위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조건들이 뭐 이렇게 남학생 3명이 같은 줄에 앉는다 이런 부분들하고 AB가 이웃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이제 주어진 상황이죠. 앞줄에 남학생들, 뒷줄에 남학생들 3명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 따라서 이제 AB가 이제 이웃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경우라서 그런 부분들 AB가 좀 과연 어느 쪽에 뒤쪽이냐 앞쪽이냐 또 이렇게 좀 나눠서 처리하는 부분들이니까 조건들을 무슨 큰 틀에서 이제 분류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같이 수행해가는 그런 절차 이런 절차를 좀 잘 받아서 절차를 좀 잘 밟아서 풀이를 좀 진행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유리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 값 구해서 합을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위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이쿠 이 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식인 것 같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게 되면 주어진 부분하고 좀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함수도 있고 자, 이 오른쪽이 이거 뭔가요? 백이웃인데 요거 이제 평행이동에 해당하는 거죠. 이 문제 해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형태의 식인 것 같습니다. 평행이동 이렇게 좀 적으니까 좀 기억나시죠? 평행이동이나 부분 판단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리함수는 좀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유리함수는 뭐 점근선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가 되가는 거니까 점근선 x는 a, 그 다음에 이제 y는 3, 분모형 만드는 거 나누기 했을 때 목 생기는 거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역함수의 점근선을 이제 바꿔가면 되죠. x는 3, y는 a에서 바꿔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을 좀 하면 되는 걸까요? x는 a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x축으로 6만큼 그럼 a 플러스 6이 되는 거네요.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y 값은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했을 때 두 개의 부분들이 이제 점근선이 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a 값 가볍게 이제 마이너스 3에서 처리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a 값이 나오게 되면 함수식 일부분 완성이 되겠다. x 플러스 3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뭐 3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누기 할 걸 좀 생각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3분의 3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겠고 b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서 나온 이 부분들이 그래프가 이제 뭐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값이 이제 뭐 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b 값은 1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둘을 결합해서 풀이를 진행한다. 당연히 8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주어진 함수식 해석 정확하게 뭐 역함수 부분들은 뭐 가볍게 좀 식 모양에서 알 수 있는 거겠고 그 다음 이제 평행이동이라는 판단을 좀 잘 해야 되겠고 그것을 이제 점근선을 이용한 풀이로서 이제 접근해가지고 점근선들 조사해서 풀이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좀 아이디어적인 요소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x 1, 2, 3, 4, 5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죠. 치역은 또 4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1, 2, 3, 4, 5 표시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일단은 뭐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골라서요. 뭐 자기 자신으로 간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2개는 되겠고 나머지는 또 이제 치역이 4개가 돼야 되니까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치역이 나머지는 이제 3, 4라고 좀 처리해놓고 대응을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3이라는 원소는 3으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4로, 아이고, 4가 좀 헷갈리니까 일단 1, 2로 되는 경우를 좀 조사할까요? 만약에 3이라는 부분들이 1, 2 중에 뭔가 하나로 좀 같다라고 치게 되면 치역이 이제 2개가 나와야 되니까 4는 4가 안 되니까요. 4는 3이 되겠고 5는 4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런 가지수가 2가지가 되겠죠. 2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 그런데 또 좀 상황을 좀 바꿔서 4가 또 가게 돼도 또 똑같이 이제 2가지가 나오는 거죠. 4가 가도 이제 2가지 이렇게 좀 처리해서 다시 좀 구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3, 4가 이제 1, 2쪽에 대응이 안 되면 뭐 크로스돼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럼 5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뭐 4가지 중에 다 되는 거니까 4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가질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10에다가 여기는 3에다가 여기가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3, 8이 24에다가 240입니다라고 가질수를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참 문제에서 뭐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자신 되는 원소 그러니까 뭐 그걸 좀 미리 정해주면 되겠고 치역이 4개니까 치역되는 원소도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응 결과들을 이게 조금 이제 좀 신경 쓰면 되가는 거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논리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가면서 처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 a보다 작을 때 a가 좀 정근선에 해당하죠. 작을 때 그때 좀 나눠서 이건 평이동에서 그려야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y는 t하고 만나는 개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한 점 만나는 좌표 자체가 뭐 이런 범위들을 지금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봐서 알아서 좀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 일단 점근선 x는 a라고 되는데 a 값이 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근데 b 값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b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점근선을 좀 이렇게 b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0보다 좀 클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a에 b에 x-a 이렇게 처리니까 플러스 ab 이렇게 좀 생기는 거니까 둘 다 양이니까 양수 쪽에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2, 4, 1, 3, 4분면 형태로 그려져 가는 건데 0보다 a보다 좀 작은 쪽이니까요. 그리고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이렇게 좀 그려져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좀 그리고 또 나머지 파트 부분 좀 또 그려가야 되는 건데 문제를 보게 되면요. 근 하나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t를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범위 자체가 이거는 뭐 계속 엄청나게 계속 작은 값까지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 음수 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그래프가 아니란 얘기죠. 요 판단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A는 양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그려가겠고 당연히 이제 B 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B 값 자체를 좀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 되겠죠. B 값 이렇게 좀 처리해서 B값 이렇게 처리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이게 남는 부분들이 음수가 되니까 뭐 그래프 자체는 그럼 좀 2, 4, 4분면 형태로 그렸고 A보다 좀 작은 쪽이니까 이렇게 그려져가는 그런 내용 형태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원점을 딱 지나가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아이고 A보다 이제 좀 클 때 부분들을 좀 그려가야 되는데 이걸 좀 평이동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A막 2A만큼이니까 점근선 아이고 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점근선 자체가 마이너스 A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에다가 되셨죠? 그 다음에는 Y로는 또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A만큼 또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A만큼 또 좀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점근선 표시가 좀 되겠고 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 건데 그래프 자체가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 그래프에서 2, 4, 4분면인데 A보다 큰 쪽을 그려가야 되는 거죠? 큰 쪽을 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렇게 좀 그려져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A보다 좀 큰 쪽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려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뜻을 좀 파악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좀 T에서 이렇게 좀 하나 만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이런 얘기는 뭐냐? 이렇게 좀 지금 여기 선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좀 그었을 때 지금 이게 하나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개수가. 그랬을 때 이제 이쪽 범위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사이에서는 이제 여기 사이에서는 이제 두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좀 하나가 되가는데 이때 나온 값이 좀 더 K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값이 K입니다라고 해서 K보다 큰 이곳에서 그 문제 한 개가 되겠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요 좌표, 이런 좌표들이 뭐 문제풀이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거는 좀 A를 주어진 함수에도 좀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좀 산수를 좀 해야 되는 건데 뭐 산수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부분들은 뭐 먼저 알 수 있는 게 이제 점근선 자체가 그러니까 B였었는데 B 값이 이제 마이너스 8이라는 사실을 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B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좀 하나를 좀 알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럼 B 값 하나만 알았어도 함수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x-a 분의 마이너스 8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때 부분들은 이쪽에 x에다 a를 대입해 주는 건데 평행이동한 함수였죠. a를 대입해 주면 f 3a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그런 값인데 3a를 대입해 주면은 2a 분의 마이너스 8 곱하기 3a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a가 서거되고 이렇게 이게 좀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4, 3, 10이 되는가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 a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겁니까? 이 부분들이 좀 마이너스 그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항시키면 그럼 또 a 값은 또 3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AB 값을 전부 다 얻어낸 그런 상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풀라 이렇게 돼 있냐면 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일단 뭐 a 더하기 b 더하기 g 아이고 k도 해야 되는데요. K분은 뭔가요? 아, 이거 이제 평행이동한 값, 그래, 점근선 그려간 거죠? 그러면 B에서 이제 평행이동했으니까 K 값은 그러면 또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K 값은 또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G 마이너스 5 이런 부분들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G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5라는 함수 값은 당연히 위쪽 함수에도 좀 대입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함수식 자체가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8x 이렇게 쳐야 되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죠. k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5를 좀 대입을 좀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 a 값이 3이었죠. 이거 잘못 썼네요. 3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이게 좀 약분돼서 마이너스 5가 남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좀 마이너스 1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이쿠. 뭐 그래프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이제 큰 흐름 틀에서 봤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들 그래프를 그려서 t하고 만나는 거니까 한 점 만나는 그런 범위가 이렇게 좀 주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먼저 이제 b 값이 0보다 클 때 그랬을 때 쭉 근데 하나 만나는 부분들이 뭐 값이 뭐 계속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문제 주어질 때 어긋난다는 사실들을 빨리 판단하고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 거죠. 축 잡고 그다음에 이제 정근선 이제 b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먼저 쭉 그려가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평행이동해서 그려가는 거죠. 평행이동해서 쭉 그려가서 이렇게 그렸을 때 하나 나오는 부분들 또 이렇게 역시 또 하나 나오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k보다 크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사이. 그래서 이렇게 뭐 평행이동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b 값을 이제 자연스럽게 좀 얻어가겠고 뭐 대입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과정 처리해가는 절차. 됐습니까? 뭐 정근선 이런 거 좀 메모 잘하고 함수 이렇게 좀 함수값 이런 것들 좀 이용해서 이제 계산해 가면 절차에서 이제 a 값도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절차들을 좀 밟아가면서 좀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뭐 그래프를 좀 잘 그려서 주어진 이 표현 자체에 대한 분들이 무지 낯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좀 통해서 실력을 좀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에도 좀 자신감 있게 그릴 수 있고 그래야만 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번 기회도 연습할 기회로 삼아서 연습장에다가 그래프 그려가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장 준비되죠? 연습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수령 문제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8, 9 9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사용해가지고 5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홀수와 짝수가 교대로 이용된다. 그럼 비밀번호를 가지수 구하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뭐 홀수 짝수 구분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좀 나눠가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홀수들을 좀 동그라미 친 부분에 배치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짝수 위치에다가 배치할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이 홀수 위치에 홀수를 좀 배워야 되는데 홀수가 5개 있으니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주면 되겠고 이 다음엔 짝수는 4 곱하기 3에서 배치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오른쪽은 홀수들을 먼저 배치해주면 5 곱하기 4가 되겠고 다음에 짝수들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두 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5, 4, 3, 5, 4, 3 여기까지 공통인가요? 일단 뭐 공통 눈에 보이는 거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20에다가 3까지 60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또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12에다가 2, 4, 8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또 20이니까 2, 6, 12에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1200까지입니다 라고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큰 틀에서 뭐 교대로라고 돼 있으니까 짝수 들어갈 곳, 홀수 들어갈 곳 좀 정해져 있으니까 큰 틀에서 뭐 가지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 계산하는 이런 절차만 좀 잘 밟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함수 값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는데 일단 뭐 f1을 뭐 구하면 되죠.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이제 g에다가 대입해야 되는데 a보다 큰 값이니까 아래쪽에다가 대입을 해서 a 플러스 1의 제곱 구하면 되겠고요. 대신 g4가 문제군요. 4. 4라는 숫자가 이제 a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풀이법이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a 값이 4보다 크면요 4는 좀 위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니까 4를 좀 대입해주면은 2가 되겠고 g에 2 대입하니까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온 결과가 57입니다 라는 풀이를 좀 한번 해줘야 되겠고요. a 값이 4보다 작을 때는 4는 이제 아래쪽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16에다가 그러면 a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위의식 전개 a제곱 2a에다가 3a 처리해주면 되겠고 1에다가 또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57, 여기까지도 한 방에 좀 쓸 수 있으니까 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54가 되는 거예요. 5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가요? 69, 54가 되는가요? 아이고 이게
6, 9, 54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4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9가 아니라 A 값은 6입니다라고 처리해서 답을 좀 구하면 되겠고 A제곱 플러스 3A에다가 16, 17은 이꼴 5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A제곱 플러스 3A에다가 마이너스 4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5, 8, 40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번에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A 값은 5하고 마이너스 8 처리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4보다 좀 작은 그런 형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좀 마이너스 8입니다라고 해서 결과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A 값 두 개 이렇게 열심히 나왔죠? 나왔는데 두 개 곱을 해달라. 정답은 그럼 마이너스 48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큰 흐름 틀에서 대입을 해갈 때 특히 이제 4를 좀 대입해 가는데 뭐 범위가 좀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두 가지 조건을 나눠서 시기점 두 개가 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만 좀 침착하게 처리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연산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2부터 3 사이 범위에서 무리함수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최대, B값의 최소값 주어져 있습니다. 일사분면에 있는 그래프의 점 중에서 내린 수선의 발도 Q라고 되어 있고요. 물음에 답하라 되어 있습니다. 뭐 자연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먼저 주어진 부분 처리해야 되는데 x-1, m의 x-1 그럼 플러스 m 플러스 n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둘 다 자연수니까 1, 3, 4분면 형태로 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주면 되겠죠. 점근선 x는 1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겠고 m 부분들이 뭐 이렇게 처리되는데 1보다는 좀 큰 값이겠죠. 문제가 좀 자연수라고 좀 되어 있으니까 뭐 1일 수도 있고 좀 더 큰 거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뭐 그래프를 위에다가 좀 이렇게 그려져가는 그런 내용인데 뭐 범위가 또 2부터 3까지니까요. 그래프의 일부분을 좀 이렇게 좀 사용해서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좌표는 그러면 이제 2를 좀 대입해주면 2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2m 플러스 n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뭐 하나만 해도 되는가요? 뭐 중간에 이제 직선 자체가 y절편이 전부 1 돼 있어서 1을 지나는 직선인데 bx 이거보다는 좀 작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b의 최소값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이제 뭐 1을 되는 거니까요. 아이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기울기 1인 부분들이니까 1을 지나면서 2면 이제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m 플러스 n 이런 부분들이 3까지 된다.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거니까 아이고 그럼 끝났습니다. 자연수인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m도 1, n도 1입니다. 라고 해서 값을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3일대 좌표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죠. 고마운 일입니다. 어쨌든 뭐 가볍게 좀 풀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주어진 부분들 그리고 직선보다는 아래쪽도 ax 플러스 b라는 직선보다는 위쪽에다가 그려져 간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자체는 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은 연습을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각형의 둘레 길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뭐 수선의 발 내린다고 했는 건가요? 그래프의 점에서 수선의 발 내렸다. 아이고 그럼 뭐 좌표 표시해주면 되잖아요. P 좌표를 x, y 좌표는 열심히 좀 구해놨으니까 그러면 x-1분의 mx,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좌표 이렇게 해서 뭐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요 이렇게 좀 좌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게 뭐 y 값이 돼가는 거고 이게 뭐 x 값 이렇게 좀 좌표가 좀 돼가는 거니까 둘레의 길이라는 얘기는 뭐 2배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2배 처리해 주겠고 이 부분을 좀 나눠볼까요? 1 더하기 x-1분의 x- 플러스 1에서 이제 처리해서 좀 식을 세워가면 이 부분들이 이제 둘레의 길이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좀 더 이쁘게 이제 왜냐면 최소값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이쁘게 처리해주면 이제 x-1 이렇게 처리해주고 더하기 2 해서 문자들이 좀 역수가 돼 있다는 걸 보고 눈치를 채서 최소값이니까 산술기압 평균하고 연결시켜 갈 수 있도록 식을 좀 살짝 변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2배 루트 2 처리되겠고 2 이렇게 처리돼가는 항목이니까 전개하게 되면 4 플러스 4 루트 2에서 최소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유리함수 우리가 공부할 때 응용 문제 중에서 이렇게 좀 수선발 내린다든지 처리했을 때 나온 결과들이 이렇게 좀 산술기압 평균하고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너무나 좀 풀고 나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제대로 연습을 좀 잘 안 해놓으면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좀 학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 유신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돼서 풀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제법 까탈스러운 경우의 수 문제 아니면 뭐 유리함수 문제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실력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유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